안녕하십니까, 정창권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아티클 중에서 탤런트 매니지먼트 for 21st Century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탤런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미 반세기 전에 다 개발되었었던 거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젠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저희는 프로파일입니다.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네,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이 강의안을 좀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 장 더 넘기시면서 또는 메모도 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이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탤런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과연 뭐냐? 바로 인재가 필요한 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니즈에 맞춰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종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모델 오리엔티드 했다?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하이어링이 있죠. 예, 바로 모델 오리엔티드 된 어프로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체계화된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람들을 육성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조달하는 거,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물론 있는데 단점을 본다면 이 모델 오리엔티드 된 접근 방식에 의하면 너무 느리고요. 리스키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느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아침에 인재가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또는 장기 플랜에 걸쳐서 직급별 이런 식으로 또는 석세션 플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 즉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리스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리스키하다는 말이 이 전체 아티클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좀 쳐보시죠. 우리 회사에서 장기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외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에 사업 진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중국 사업에 진출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육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직원들을 신입사원도 뽑고 내부 직원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중국어도 배우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 과정 이런 것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아플싸 중국에서 장기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부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믿고 열심히 육성을 했던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당사자들은 좀 당황스럽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런 오랫동안 걸친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좀 간편하지만 그때 바로 조달할 수 있겠지만 너무 비싸죠. 게다가 조직 문화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면 나도 임원이 되고 스타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비전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가 망가지는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죠. 자, 그런 문제 제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쭉쭉쭉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가 펩시나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거대한 기업, 대기업들의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크로톤빌로 잘 알려지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업계에서 아카데믹 컴퍼니라는 그 별칭까지 받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에 인재를 양성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죠.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그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유니레버 인디아의 케이스인데요. 2000년에 1100명이었던 직원이 2004년에 1400명, 27%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1년도에 불황을 겪게 됩니다. 보통 불황을 겪게 되면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인원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죠. 이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또는 2000년 이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년 후, 3년 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업에 맞춰서 사람들을 쭉 양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사람을 계속 뽑고 육성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불황을 맞이했는데 이 플랜에 의해서 사람들을 계속 양성하다 보니 회사 전체의 경영 환경과 별도로 동떨어지게 HR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 결과 HR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1,400명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세 번째 케이스는 더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떤 CEO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내가 미쳤어? 사람을 육성하게? 우리 경쟁사에서 열심히 사람을 잘 키워주고 있는데 난 그 사람을 사면 돼. 라는 관점입니다. 어떠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가 탤런트 매니지먼트 이슈,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슈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게 뭐냐?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50년 전에 모든 탤런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0년 전, 1950년, 1960년, 70년 그때는 어떤 환경이었었나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즉 2년 후에 3년 후에 계속 성장하던 추세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었고요. 어떤 자료가 필요했다, 어떤 인재가 필요했다는 것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었고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플랜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플랜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플랜이 무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불확실성 하에서 장기적인 플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는 어디에서 그 해결책, 그 솔루션을 찾았느냐? 바로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에서 찾았습니다. 공급망 관리에서의 기본적인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포캐스팅 하죠. 이왕 저렴하게 생산해야 되죠. 필요한 것들은 아웃소싱 해야죠. 그리고 적절하게 제때제때 딜리버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들이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HR 사이드에서 탤런트 매니지먼트로 하나하나 다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그럴싸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본론에서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예. 네. 첫 번째 프린서플,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거나 또는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확실성 하에서 불확실한 시대에서 탤런트 매니지먼트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라는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성을 시킬 때 이왕이면 저렴하게 효과 있게, 그죠? ROI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네 번째가 저도 굉장히 네 번째가 가장 저한테는 좀 프레시했었습니다. 인재 육성에 관련해서 이 고용주와 그다음에 종업원들 간에는 이해관계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 밸런싱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은 디맨드 사이드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서플라이 사이드에 해당됩니다. 즉 디맨드 사이드는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예측해야 되겠고요. 서플라이 사이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투자의 문제입니다.